아들의 군대 위문 공연 가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전해져서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었죠. 영화 For the Boys, 용사들을 위해서 중에서 배트 미들러가 부른 In My Life였습니다. 이충렬 씨 신청하셨죠? 이충렬 씨도 항상 건강하시고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In My Life는 원래 비틀즈의 곡인데 비디오로 5번가의 비명에도 이 곡이 삽입돼 있었죠. 자, 오늘 처음으로 비디오에 별점을 매겨주시기 위해서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비디오 어떻게 사실은 저도 네. 비디오들을 비디오샵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보면서 과연 이 비디오를 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한 움큼 싸갖고 나오지만은 저도 항상 10개 중에 3개에서 4개는 꼭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해놓고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패스트포워드로 손이 가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까지는 모두 20분 만에 나머지 1시간 반을 다 끝내버리고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을 벌렸구만 하는 영화가 4편째 계속되고 있나라면 저도 저 자신이 정말 영화평론가인지 남들이 정말 저를 영화평론가라고 부르는데 나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지 의심스러울 지경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동료 영화평론가들의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모여서 모두들 하는 이야기인 즉슨 좀 좋은 비디오 가이드, 좀 솔직한 비디오 가이드가 나와서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좋은 영화들을, 좋은 비디오들을 정말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비디오들을 빌려다 열심히 보면서 이 영화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망설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우선 첫 번째 이걸 소개하는 차례로서 이 영화들을 한번 5단계로 나누어서 평점을 매겨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아마도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별 5은 받아야 돼 또는 제가 별 5을 준 영화에 대해서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 이건 별 1야 라고 내시는 분도 있으실 터인데요. 그렇겠죠. 언제든지 그런 반박의 별점을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진가를 놓친 경우가 있다면은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낌없이 저에게 지적해 주신다면 저도 다시 한번 쓰레기라 생각하고 버렸던 비디오가 사실은 보석이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다면 저로서도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고고학적인 발언이신데요. 자, 그럼 우리 별 5개부터 시작해서 별 1개까지 한번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께? 별 5부터 별 1개까지인데요. 별 5은 이건 걸작이다, 고전이다 할 만한 것이고요. 별 4개는 정소희 씨가 강력하게 추천한답니다. 그리고 별 3개는 재밌고 괜찮고 참 볼만하다. 그리고 별 2개는 그냥 보통이다. 별 1는 글쎄요, 비디오 헤드를 좀 망칠 것 같은데 아끼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별 1를 제가 이렇게 정리시켜서 이제 비디오 헤드를 아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의미로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비디오 광고 중에서 뭐 2배로 봐도 소리가 들린다는 등 이런 광고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소리가 들리는지는 저는 잘 아직 댓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패스트포워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디오 데크의 수명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헤드를 깎아먹고 또 한편으로는 테이프를 깎아먹습니다. 물론 빌려온 테이프니 테이프에 어찌되었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설마 이 프로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헤드가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새로 데크 사달라고 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 우선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지난달에 나온 영화죠. 이 비디오는요. 안드레이 르블레프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3시간 30분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모두 보시려면 약 3시간 40분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감독은 유명한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이 감독이 찍은 영화는 모두 합쳐서 그의
대학 졸업 작품까지 합쳐서 모두 8편입니다. 그리고 8편 모두 사실은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하지만 만일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최고 걸작을 뽑으라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 영화를 뽑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도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모든 진수가 이 한 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낌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영화는 1982년도 사이트 앤 사운드 베스트 10 집계 중에서, 그러니까 세계 영화 평론가들이 투표를 던져서 148명의 평론가들이 그때 투표를 던졌었는데 가장 훌륭한 영화 10편을 뽑을 때 11위에 올라왔었던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타르코프스키 영화는 네. 그 어떤 영화도 이 순위까지 올라온 영화는 없었습니다. 아, 이 영화는 원래 1966년도에 만들어졌었다가 1969년도에 개봉되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소련 내에서 정부를, 그러니까 공산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 때문에 개봉이 무한정 연기되었었고, 사실은 그 속에서 모스필름 창고 속에 그야말로 묻혀버릴 이 영화가 당시 프랑스의 문화상 수상이었었던 앙드레 말로의 요청으로 칸느 영화제에서 비공식 개봉이라는 전제하에 개봉되었으나 칸느 영화제의 강행으로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 대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 르블레프 사건 때문에 타르코프스키는 1972년까지 신작 영화를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영화에 저는 아낌없이 별 5을 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사족이 필요 없는 얘기죠, 이것은. 별 5이라는 것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아벨 페라라 감독의 바디 에어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네. 이 영화 제목이, 한글 제목만 보고 제가 맨 처음에 이 영화 무슨 영화인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켓도 좀 엉터리 같고 그래가지고 에이리언 시리즈가, 엉터리 시리즈가 또 하나 나왔구만 하고 해봤었더니 라끈앤즉슨 아래 영어인 제목 바디 스네처즈 컨티니즈, 그러니까 네. 육체 강탈자들 예. 계속된다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 영화가 93년도 칸느 영화제 경쟁 부문에 등장하였었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창작의 재능이 절정에 달한 감독 아벨 페라라의 9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감독의 재능이 어찌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름으로 직접 확인하신 스네이크 아이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이 바디 에이리언은 그 앞에 찍었었던 똑같은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단시겔의 원판, 신체 강탈자들, 그리고 필립 카우프만 감독의 바디 스네처가 있었는데요. 3편 모두 어느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우열을 가릴 순 없겠지만, 그러나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일 고전을 무시할 의사가 있으시고 그 다음 영화 게임에 한번 뛰어들어서 영화광으로서의 재미를 만끽해 보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바디 에이리언은 제 생각에는 별 4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문제는 이 비디오판은 원판보다 15분 정도가 짧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장면들이 다 잘려나가는 바람에 네. 상당수의 재미들을 놓쳤고 또 중간 플롯들이 뒤엉킵니다. 풀리지가 예.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영화광들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15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이 보석을 지나치기에는 아벨 페라라의 솜씨가 너무 뛰어납니다. 저는 아벨 페라라의 이름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기대를 했었어요. 보면서 재미는 있긴 있었는데 별 4개까지는 별 3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5분이나 잘려 나왔었군요. 사실 그런데 네. 이 영화에 대해서 큐라는 영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 잡지에서는 바디 에이리언에 대한 평가는 별 하나입니다. 아주 구역질나고 못 참겠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보십시오. 라는 것이 있죠. 이 영화의 평가인데요. 네. 아마도 바디 에이리언은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야말로 평가가 천차만별할 수 있을 터인데 네. 아벨 페라라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아벨 페라라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프로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영화 악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어떤 영화가 있죠? 3번째 영화는 네. 휴즈 브라더스의 사회애의 위협입니다. 예. 메나스 투 소사이티입니다.
이 영화는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가 흑인 영화의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등장하여 새로운 흑인 영화의 미학을 제시했었고, 또 이 영화 속에서 이른바 말콤 X의 정신을 영화로 표현하면 어떻겠는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색채 감각과 새로운 편집 감각으로 다시 살려냈다면, 그 속에서 지나치게 스파이크 리가 아주 예술적인 감성에 빠져서 그 슬럼가를, 흑인 동네를 너무 영화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네. 많은 흑인 비평가들이 비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흑인들의 진짜 일상생활을 보여주겠노라고 흑인 개토 지역으로까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 존 싱글턴 감독의 보이즈 앤 후드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 상당 부분 스토리 구성이 헐리우드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흑인 영화가 보고 싶다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었던 바로 그 순간, 작년 휴즈 브라더스의 사회의 위협이 등장하여 수많은 백인 비평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지나치게 폭력적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X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비난받았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개봉이 금지되었었고, 그리고 아직 해외에서는 잘 평가받지 못한 이 영화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개봉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휴즈 브라더즈는 원래 뒷골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런가요? 오직 취미라고는 패싸움 돌아다니는 거 하고 비디오 카메라 찍는 것이 자기 취미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얘네들이 네. 혹시 이러다가 거리에서 총 맞아 죽을까봐 뭔가 손가락으로 방아쇠 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총을 손에 쥐느니 차라리 비디오를 손에 쥐는 게 낫겠다고 해서 비디오를 사줬다고 합니다. 좋은 그리고 어머니네요. 그렇죠. 맹모 삼천지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 바로 이게 네. 흑인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이 예. 경우인데, 휴즈 브라더즈는 이 어머니가 사준 장난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거기에 방아쇠를 당기듯이 네. 손가락을 꽂고 영화를 찍습니다. 이 영화를 찍은 것은 말 그대로 총으로 마치 카메라를 찍어 나가듯이 그야말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입니다. 예. 아버지는 마약 업자였었고 그 자식들이 배우는 거라고는 마약 조제 방법이 알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사회의 위협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우리를 죽여나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 무관심에 대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휴즈 브라더즈의 사회의 위협은 저는 별 4입니다. 그건 저와 동감입니다. 저는요, 가끔 스파이크 리는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 휴즈 브라더스는 그들의 삶이라서 그런지 아주 냉정하면서도 섬뜩하게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4번째 영화는, 이 영화도 저는 이렇게 빨리 비디오가 나오려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서더버그 감독의 리틀 킹이요. 네, 맞습니다. 네. 킹 오브 힐즈입니다. 93년도 칸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등장하였었고, 제가 아마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을 텐데요. 미국 비평가들에게는 비교적 호의적이었었고, 유럽 비평가들에게는 아주 비판적인 대접을 받았던 영화. 칸느 영화제에 나가서 온갖 영화 평론지로부터 마음껏 비웃음 당한 영화. 그래서 스티븐 소더버그가 겪었었던 칸느에서의 영광이 칸느에서의 추락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냐라고 평가받았지만, 실제로 리틀 킹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그 평가에 대해서 일면 수긍하고 일면 부정하게 됩니다. 네. 일면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스티븐 서더버그 감독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는 아이디어는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연기도 대단히 훌륭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화 구성에 이를테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소더버그가 과연 한 명의 작가로서, 시네아티스트로서 이 사람을 평가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로, 흔히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로서 토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구나 문학 사상 걸작을 한 편쯤은 쓸 수 있다. 바로 자기에게 쓰면 되니까. 하지만 그 걸작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비로소 작가가 될 때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이렇게까지 사고해서 찍을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정말 없었던 미학으로 소더버그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영화 카프카를 보고 있는 정말 증박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칸느에서 상을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큰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돈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심지어 두 번째 영화가 벌써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네.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 비하면 카프카는 연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영화 리틀킹은 이 감독이 진정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를 찍은 감독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부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를 찍은 감독일까 의심스러울 만큼 세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영화는 완성도로 따진다면 소더버그 영화 중에서는 최고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리고 소더버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진부합니다. 만일 네. 소더버그를 작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리틀킹은 걸작일 것입니다. 소더버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화는 그가 사기꾼이었음을 증명하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저의 평점은 이 영화는 별 둘 절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같이 영화를 본 저희 어머니의 말을 인용을 한다면요. 사회의 위협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저런 영화 봐선 안 돼 그러셨고요. 리틀킹은 너무나 좋은 영화다. 우리 모두 앉아서 같이 보자 그러셨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란 다르군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브라더슨 시스터문입니다. 아마 이 제목 딱 듣자마자 이건 영화가 아니라 노래 제목이에요. 선생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요. 하실 분도 있으실 터인데 사실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이것은 영화보다는 주제가가 훨씬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는 그 유명한 도노반이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I Like You라든가 아니면 또 그 션사인 슈퍼맨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그 영국의 포크 아티스트인데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아주 유명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입니다. 프랑코 제페렐리가 찍은 이 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자마자 이제 한번 그 나이 또래의 바로 그 역사 속의 인물을 그 나이를 갖고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찍은 두 번째 영화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15세기 아시시에 있었었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 성인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쟁에 갔다 온 이후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고뇌하다가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듣고 그리고 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처럼 나누어주기 위해 고행의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그레안 퍼크너와 그 주디 바우커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사실 두 배우는 레오나르도 파이틴과 올리비아 하세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두 주인공처럼 뜨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브라더슨 시스터문은 완성도로만 얘기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는 뛰어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화면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실상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기만 하다면 이 똑같은 얘기를 찍은 또 한 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피에르파올로 파졸리니인데 파졸리니는 66년도에 큰 새 작은 새라는 영화를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 프란치스코가 동물들과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20년을 바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서 맨 마지막에 그 새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만세 하고서는 드디어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잠을 깜빡 들었다가 깼는데 그 새가 없습니다. 사방을 찾아보고 있는데 바로 자기의 수행을 같이 이겨내라고 쫓아온 제자가 배가 고파서 그 새를 잡아먹고 있는 걸로 맨 마지막 장면이 끝납니다. 네. 그 두 편을 다 본 저로서 브라더슨 시스터문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만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니 보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별 3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못 보고 제목만 들었을 때는 혹시 우리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군요. 한번 보면 후회는 안 하겠죠? 네. 자, 지금 이 브라더슨 시스터 문의 테마를 틀기 위해서 지금 홍 PD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수 도노반이 작곡을 했는데요. 노래는 하지 않고 여기선 테마를 띄워드립니다.
지글거렸죠. Brothers and Sister Moon의 테마를 띄워드렸습니다. 매달 첫째 화요일에는 지금 이제부터 그 전달의 비디오를 골라서 별점을 매겨드리는데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가 오늘은 3월과 4월에 출시된 비디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가가 덜 됐거나 아니면 극대화된 그런 작품들을 이 기회에 제대로 위상을 잡아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성일 씨 다시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친구 맨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 헐리우드 평가가 대단했었습니다. 흑인 영화의 원더보이, 흑인 영화의 분더킨트, 뭐 온갖 수식어가 모두 이 친구 앞에 붙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는 걸작이었었습니다. 바로 보이즈 앤 후드의 존 싱글튼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감독과 각본으로 어쩌면 만일 그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대로 감독상을 받기만 했더라면은 아카데미 영화사상 최연소 감독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영화 잡지는 이 주목할 만한 흑인 친구의, 흑인 소년의 미래를 주목하라라고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좀 심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분개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지원하고 응원하고 정말 이 감독은 뛰어난 감독이라고 믿었었고 그 영화도 정말 훌륭했었는데 너무 빨리 타협하고 부패해버릴 때입니다. 바로 그 이해가 존 싱글턴의 두 번째 영화 포에틱 저스티스입니다. 주연 배우 자넷 잭슨을 쓸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야 했지만 그래도 존 싱글턴의 거는 제 기대는 너무 큰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왜 빈 벤더스 흉내를 내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느닷없는 로드무비를, 되지도 않는 로드무비를 찍어가서 시종일관 사람을 분개케 하더니 끝날 때는 기어이 넌 그렇게 살다가 계속 찍어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 포에틱 저스티스는 이번 달을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가장 나쁜 평점, 비디오 헤드를 아끼십시오. 저는 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마에 오른 영화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나이가 20대 초반이신 분들의 10대 시절의 영화에 대한 추억은 홍콩 영화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로부터 10년 전에 영화광들이 좋아했었던 그 일종의 그야말로 묵시적으로 서로만 좋아하고 키들키들 웃으며 좋아했었던 영화 장르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름 아닌 이런 영화들이었었습니다. 앙리 베르니유 감독의 시실리아는 아랑드롱이라는 끊임없이 눈빛만 왔다 갔다 보내고 또 자기 선배인 장겨방과 함께 한번 지략을 겨루고 거기에다가 액션도 가미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무드 있는 음악이 깔리는 프랑스 갱스터 무비들이었었습니다. 이 알랑드론과 장가방이 같이 나온 영화는 모두 3편입니다. 지하실의 멜로디, 시실리안, 그리고 암흑가의 두 사람입니다. 영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화라면 물론 지하실의 멜로디가 가장 뛰어났겠지만은 가장 실망스러운 영화는 사실 암흑가의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영화라면 시실리안일 것입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알랑드롱이 예상치 않았었던 방법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감옥에서의 탈출에 성공하고 호송천에서 탈출하죠. 그리고 이제 일러서 비행기를 통째로 훔쳐서 거기 있는 보석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시종일관 긴박감이 넘치고 그리고 음악은 그 유명한 렌니오 모리코네의 사운드가 깔립니다. 이 영화는 저는 향수병에 걸린 듯이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이 영화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촌스럽게 무슨 이런 영화를 아직도 봐야 되나라며 혹시 보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별 셋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다가 멈췄다는 건 저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몇 편을 했나요? 7편 비디오인데 그런대로 좋은 평점들을 주셨고요. 정말 비디오 헤드로 망칠만한 것들은 알아서 다 추리신 모양인데요. 정승일 씨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어차피 또 만나뵙겠지만 다음 달 외에도 또 이 시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CCTV